안녕하세요. 아이콘루프 김조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 데이터 3법인데요. 그 데이터 3법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어떤 규제 개선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상황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데이터 주권이란 관점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DID, Decentralized ID의 약자인데요. DID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DID 관련돼서 저희 아이콘루프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특히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DID가 탄생한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에는 다 아이디 패스워드들 베이스의 어떤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죠. 아이디 패스워드는 사전에 제가 누구란 거를 어떤 서비스에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아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맞다는 식의 서비스죠. 아이디 도용의 문제라든지 사실 보안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이었지만 실제 서비스가 무너질 정도가 아닌 서비스들, 가벼운 서비스 위주로 서비스가 막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금융 서비스들이 탄생하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인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실제 아이디 패스워드는 내가 알고 있는 거 기반으로 사용자를 확인하는 what I know 기반의 인증 수단이었다면 그 인증서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는 인증서에 폐허가 되는 개인키라는 게 있는데 이 개인키의 소유 여부를 전자서명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what I have 기반의 인증의 레벨을 한 단계 높은 인증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개인키의 관리 책임을 사용자한테 부여한다든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는데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오면서 사실 이제 사용자 중심의 UX를 제공하지 못해서 퇴출 대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인터넷 커머스나 금융에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제 대형 포털 서비스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나타나면서 해당 인터넷 서비스 쓰는 아이디로 다른 서드파티 서비스를 쓰게 하는 소셜 로그인 서비스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일부 당연히 사용자에게 편익을 준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그 페이스북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처럼 그 개인정보를 서드파티들이 오남용함으로써 생긴 아주 눈덩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어떤 문제점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DID란 것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ID는 한마디로 그 아이디 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제가 그 신원을 증명해 주는 거에서 신분증을 받아다가 지갑에 주민등록증, 면허증, 사원증 가지고 출입증 가지고 다니다가 제출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하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본인 확인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은 굉장히 사실 이상한 구조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어느 서드파티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서비스 기관에. 그리고 그 서비스 기관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받고 있죠. 결국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제3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중앙 관리형 구조인데요. DID는 현실 세계처럼 이것을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기 주권형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아이콘루프가 이런 DID를 이제 제도권에서 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마이아이디 서비스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서 그 사람이 맞는지 해주는 곳이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비대면으로 계좌 같은 걸 한번 개설해 보신 분이면 아실 텐데 굉장히 엄격한 단계를 거쳐서 본인임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마이아이디는 이렇게 금융에서 인정받은 신분증 정보를 디지털 신분증화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심지어 오프라인까지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금융에서 발생되는 그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작년 6월에 샌드박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마이아이디의 사용처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이에요. 금융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할 때 휴대폰 본인 인증, 계좌 소유 이런 송금도 해보고 저교를 찾아서 입력하고 신분증 사진 촬영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OTP 같은 걸 발급받거나 본인 인증을 높은 수준으로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이아이디 이용하면 바로 마이아이디 확인 한 번으로 모두 스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이아이디는 아이덴티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발급할 곳 그리고 사용할 곳, 사용자들 간의 어떤 에코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라는 협의체를 출범을 했고요. 신한은행을 비롯한 18개 금융기관부터 포스코,
뭐 사람이 야놀자 같은 그 대형 IT 기업, 스타트업까지 해서 현재 47개 파트너들이 한 3천만 명 이상의 유저베이스를 갖고 있는 곳에서 마이아이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이아이디의 처리 흐름 굉장히 심플합니다. 현실 세계와 거의 같아요. 사용자가 신원을 발급해주는 금융 뭐 공공기관에 가서 신분증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을 때 그걸 보통 크레덴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크레덴셜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도 이 신원 발급자가 블록체인에다 등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 이후 크레덴셜을 사용자가 뭐 금융실명이나 뭐 본인 확인 같은 필요한 곳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원 사용처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급기관이 등록해놓은 검증값을 통해서 이 그 크레덴셜이 신원 발급자가 발급한 게 맞구나, 변조가 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비단 이 DID 기술은, 이 마이아이디 기술은 뭐 본인 확인하는 데만 쓰이는데 국한되지 않아요. 실제 저희 아이코노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진미와 브루프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진미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자 예약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우리 어떤 사이트에 방문할 때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장을 보내고 그 방문증을 가지고 입구에서 QR 스캔하면 바로 체크인하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방문을 인바이트한 기록, 실제 그 사이트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활용할 수 있는 크레덴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브루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증명서 뭐 자격증 관리 서비스인데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뭐 대학교들이 졸업식이 지금 연기되고 취소되고 이런 상황인데, 포스텍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학위 수여를 받은 뭐 1000여 명의 대상으로 브루프를 통해서 모두 졸업장을 이제 수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격증, 졸업증, 뭐 학위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레덴셜로서 개인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마이아이디를 통해서 금융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금융 실명증으로서 적용이 되고 그 비금융까지 여러 유즈 케이스를 자꾸 확대해 나가면 정말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그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기관만 가지고 있던 금융 데이터를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또 외부 데이터까지도 합쳐가지고 여러 그 빅데이터 시켜서 인사이트를 얻고 또 최적화된 어떤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금융위가 공개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의 그 예시인데요. 실제 어떤 결제 데이터라든지 뭐 그 사람이 금융 데이터에다가 뭐 지리 정보와 뭐 업무 지구 정보들을 합치게 되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시를 들고 있고요. 또 그런 금융 데이터에 뭐 매출액이나 유동인구 데이터를 합치면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금융위가 금융 마이데이터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마이아이디를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사용자에게 분리시키고 나서 사용자가 그 아이덴티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그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디지털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쌓이는 개인정보 행동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단말을 통해서 직접 보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뭐 그런 데이터 거래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사용자에게 좀 더 여러 사용자의 속성에 있는 여러 속성에 맞는 초개인화된 서비스들이 제공이 가능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활용 내역들이 명확하게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아이디 로드맵 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이아이디 같은 경우는 2002년 상반기에는 그 금융 샌드박스에 맞게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으로서 여러 금융 서비스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점 비금융에까지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면서 크레덴셜들을 지속적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저 단계가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그 초개인화된 맞춤형 뭐 마케팅 정보라든지 이런 그 상품 제공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사용자의 크레덴셜이 쌓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자신의 그 개인 데이터를 빅데이터해서 가명 처리도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빅데이터 거래까지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DID 기반의 그 마이아이디 같은 경우가 실제 데이터 3법에 이 추구하는 데이터 주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이아이디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이게 데이터 3법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자꾸 나왔어요, 여러 번. 근데 여러 나라, 특히 선진국들에서 마이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마이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논의를 정리해 보면 마이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식의 정보은행 방식입니다. 뭐냐 하면 제 데이터를 어떤 정보은행에다가 신탁을 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허락을 해주면 활용하는 곳에다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일이 데이터 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니까 이 통제에 대한 권한을 은행에다가 정보은행에 위탁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의 GDP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GDPR에 보면 데이터 포터빌리티라고 해서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논의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이제 A라는 기업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나한테 달라고 요청하든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누구한테 이전시켜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 이동권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보은행 방식인데 사실 지금 이 방식은 저의 신원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이런 특정 업체라든가 또는 어떤 서비스에다가 놔두고서 그걸 이제 활용케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번 데이터 3법에 보면 특히나 신용정보법에 개인 신용정보 이동에 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게 굉장한 이제 법적인 진전인데 이것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은 이런 사업이 가능하고 안 가능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면 이제는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데이터의 좀 더 정보 주체가 좀 더 정확하게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수익도 정보 주체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분은 사실 의료 정보 쪽에 의료 정보 관련된 서비스에서 좀 특화된 분인데요.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